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욕 테라피스트 총각내 이영석 그리고 소통 테이너 오아빠 오정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의 통쾌한 승리 184회 차이나탄의 우리 지성원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야, 정말 1세대 중국통으로서 정말 지금 30년이 넘는 중국 생활 하셨고요. 아마 중국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 근접해 있지만 정말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가능성이 또 그곳에 있다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닐 텐데 오늘 아마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뭐 꿈을 꾸시든지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셨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기획을 하실 때 또 배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관시 얘기하셨는데 또 이 정도 좋은 또 관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지금 좋은 관시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예, 뭐 술을 좀 드셔보셔야 될 것 술을 같아요. 또 좀 먹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중국에 가끔 가서 이렇게 만날 경우가 많은데, 술로 그냥 사람을 죽이니까. 근데 중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이죠. 네, 그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먹여요. 그래가지고 막 죽었다 살아났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로컬화, 그 현지에를 좀 맞는 일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들을 그럼 어떻게 대하거나 뭐 이게 또 그 현지의 문화가 좀 따로 있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100% 로마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새 임지에 부임하거나 새 직원들이 오면 저는 반씩 양보하자고 그래요. 미리. 미리 그 사람 우리는 한국 회사다. DNA가 한국이잖아요. 또 우리는 한국식의 경영을 배웠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따라와야 될 부분이 한 이만큼 있을 거고 그 대신 너희들도 반만 다가와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절충을 많이 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우리대로 하라 그러면 반감이 있는 거고 네. 또 무조건 그쪽만 따라가다 보면 아주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이해해주고 조금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좀 깔보는 그런 맞아요. 시각들이 많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사실 중국 무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면 아주 정말 깔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우리 어떤 봉급이나 이런 대우 수준을 보면 그냥 그것만 보면 좀 깔볼만 하죠. 사실은. 인건비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깔볼만한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어쩌면 저희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화사상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세계 중심이 자기네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저는 사실은 한국에 오니까 경조사가 굉장히 많던데 중국에서 전 경조사를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게 되게 끈끈하게. 특히 이제 뭐 결혼보다는 누구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할 때 보통 그냥 그 법인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굳이 그런 데는 많이 갔었어요. 비리간에 가서 좀 같이 거기 이제 추도회라고 많이 하는데 추도회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주면 돌아오면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또 우리 사람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사람이 된 느낌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우리는 소홀히 하고 그냥 한국식 관리 그냥 아주 일방적인 몰아붙임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왕왕 이제 실패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사람에 대한 의리는 뭐 엄청 그러니까 한번 관시가 맺어지면 그거 하나에 대한 신뢰는 정말 어느 무엇보다 강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얻기까지가. 단합도 잘 되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보라카이 갔다 중국 분들하고 저희가 전쟁 날 뻔했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중국 분들은 단합이 한 300명이 공항에서 단합이 잘 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못 가게 막아놨어요. 우리도 못 가니까 니네도 가지 말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 30시간 동안 비행기가 딜레이 됐대요. 그래서 공항을 폐쇄시킨 거예요. 한국 사람 니네도 가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나서서 이걸 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같이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하셨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는 뭐 가만히 있는 하셔가지고. 거죠. 또 제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셔가지고 나서서 야 나와 이 새끼라 말하죠.
이제 중국분들이 다 맡고 계시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단합이 잘 될 때가 있고 네. 아주 안 될 때가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비행기를 로컬 비행기를 타고서 네. 경험을 했던 게 있는데 한 번은 비행기 탔는데 뜰 시간이 됐는데 계속 안 안 뜨고 떠요?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서양 아주 굉장히 건장한 서양 사람이 탁 들어오더니 이렇게 짐 위에 이제 짐 넣는 데를 탁 열는데 뭐 중국 사람들이 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빨리 안 타면 사실 짐 놓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양반이 탁 하더니 자기 머리 위에 보니까 당연히 짐이 꽉 차 있죠. 네. 어. 근데 그 짐을 하나 탁 들더니 네. 아주 유창한 중국어로 이거 어느 새끼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서양 백인이 네, 서양 백인이 어. 그 아주 유창한 중국어로 이거 어느 놈 거야? 하는데 네.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 근데 제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네. 서양 그러니까. 백인이 여기서 이렇게 뭐, 자식이 까불어 뭐. 먼저 이런 생각이 좀 어. 들었어요. 그래서 나래도 뭐를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난 누군가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막 뭐라고 일어설 줄 알았더니 개미 정말 와, 그 쥐죽은 듯이. 죄 죽은 듯이 정말 조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도대체 누구 거냐고 그렇게 네. 큰 소리를 하니까 저 앞에서 어떤 청년이 네. 자기도 등치도 좋은데 네.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거 내 건데 뭐 이러면서 이건 뭐 자리가 이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자기 짐을 받아가요. 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갖다 탁 넣더니 빵 닫더니 네. 쭉 앉더라고요. 어. 굉장히 기분은 나빴어요. 근데 어. 야, 저 정도면 누가 한마디 할 것 한마디 할 같은데 것 같은데. 안 해요. 어. 근데 왜 안 한 걸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 네. 그 바로 또 이제 근접한 시간에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비행기가 또 이제 안 뜨는 거예요. 어. 중국은 뭐 한 차 비행기 타고 나서 1시간씩 막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 많거든요. 어. 근데 그 당시는 이게 막 에어컨도 안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덥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안 뜨니까 이제 뭐 스튜어디스한테 물어보고 뭐 안 되니까 네. 기장도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지금 뭐 어디 컨트롤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막 이제 이러는데 한 여성분이 탁 일어나더니 거기도 옆에 또 서양 사람이 있었어. 어. 지금 이분이 말이야, 홍콩에서 비행기를 트랜짓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서 회의를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해야 중요한 회의 해야 되는데 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러고 이제 큰 소리 한번 했어요. 근데 그 끝나기도 전에 거짓말 하는 사람부터 저 하나 빼고 다 일어났어요. 어. 다 일어나가지고 다 삿대질하는 거야. 왜 안 떠? 뭐 나도 여기 어디 가야 되고. 그때 막. 또 단합이 되네요. 그때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엊그제 그 서양 사람이 뭐라 그럴 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맞나?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비굴할 때는 좀 비굴하고 어. 아니면 뭐 좀 뭉쳐야 될 때는 엄청나게 잘 뭉치는 뭐 그런 면이 있구나 해서 제가 단시간 내에 그분들의 양면성을 좀 본 그렇구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현지화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또 중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편견 중에 좀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리다 왜 중간에 이제 끊어졌는데 그 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짧은 호흡인 것 같아요. 짧은 어. 호흡. 예. 아.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대기업들을 보면 네.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매달 실적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죠? 그럼 실적이 안 나오면 뭔가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장을 금년에 뭐 상반기에 10개를 내겠다 했는데 7개밖에 못 냈어요. 근데 좋은 자리가 안 나오면 매장을 안 내는 게 맞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왕왕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3개를 내는 수도 있는 거죠. 어. 예, 그러면 이제 통과될 수 있지만 그게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 개수는 맞았지만 실적이 안 나오면 이제 연말 되면 한 번씩 고가에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면 일단 불러드리죠. 어. 그런 면으로 봐서 전 30년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주 실적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불러드리고 딴 사람을 내보내는 또? 거죠. 예, 그럼 그 사람 또 처음부터 시작이죠. 아. 예, 그러니까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2, 3년 걸리고 4, 5년 걸리던 사업은 중국 가면 어쩌면 10년, 20년이 걸릴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땅도 우리보다 수십 배 더 크고 맞아. 지역도 다 변화돼 있고 기후도 다 다르고 사람들 체형도 다 다르고 한데 그걸 똑같은 잣대로 한국보다 더 빨리
사업을 접고 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지껏 한국 기업들이 가서 중국에서 실패한 사업이 진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는 사업도 있지만 그걸 못 기다려줘서 실패한 사업이 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현지화도 중요하지만 긴 호흡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 중국은 고래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새우 숨을 쉬면서 뭔가를 하려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은 중국 땅덩어리에 맞게, 중국 인구에 맞게, 중국 시장의 크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한국 사이즈에서의 생각, 한국의 고도에서의 생각만 가지고 정책을 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의 중국 통으로 길러지는 사람들, 저는 저를 보고 어중이 떠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중국통, 또 떠밀려서 1세대 중국통. 그래서 제가 어중이 떠중이 중국통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예전부터 중국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맞아요. 회사에서 파견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인력밖에 없으니까 이 인력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중국통이 된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중국어도 뭐 열심히 먼저 배우고,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갔지만 먼저 배우고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다 배우고서 나가고, 또 회사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중국통들을 길러주면 또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또 중국인 유학생들, 그럼 이제 지한파로 앞으로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한 6, 7만 명 와 있고 또 한국 유학생이 또 5, 6만 명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지중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어떤 한중 시장을 이런 어떤 지금 지한파, 지중파들이 처음부터 잘 길러진 웰 메이드된 이런 중국통들이 정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떤 경영을 한다면 저희들 같이 어쩌다 중국통, 어중이 떠중이 중국통들이 경영하던 세대하고는 분명히 다른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 또 호흡도 훨씬 거기에 맞는 호흡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가 상당히 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죽을래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앞으로 사시려면 하셔야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는 비즈니스 관점이 아니다. 맨만이 아니고 네. 그 큰 집 옆에 붙어 사는, 그 큰 집을 이웃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운명적으로 저는 해야 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어를. 예. 아니요, 요즘에 뭐 워낙 그 기계들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앞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번역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하고 사람이 또 소통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건 물론이고요. 관시까지 번역기가 아마 침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금 1대1로라는 아주 엄청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중국통들은 1대1로를 듣고 아는 순간 사실 소름이 끼치는 1대1로? 1대1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요거는 이제 지금 해상하고 육상 실크로드를 이제 재현하겠다라는 네. 시진핑 주석의 이제 큰 생각인데, 중국몽하고도 이제 중국의 꿈이라고 지금 해서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국뿐이 아니고 이걸 나중에 해상과 육상으로 해서 유럽까지 관통하는 과거의 실크로드를 다시 재현하는, 결국은 중국의 국력 확장의 어떤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정책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힘이 커진다라고만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의 시장, 그러니까 중국만을 우리가 시장으로 봤던 그 관점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시장까지도 우리의 시장이라고 이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라나는 중국통들은 어떤 중국의 커짐, 중국의 막강해짐의 어떤 큰, 이거 호랑이로 본다면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어떤 뭐 쥐레도 좋고, 하여튼 그런 어떤 심정으로 중국이 커가는 데를 같이 가서 거기서 중국보다 조금 더 먼저 내리면 되는, 또 거기서 내 역할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은 앞으로 후대들이 중국의 어떤 커감에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또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기회를
놓친다면 또 그런 기회는 결국은 중국어라는 어떤 소통 도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필수가 아니고 거의 이제 우리 DNA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중국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거라 그랬는데 제가 중국어까지 하면 정말 금상첨화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해봐요. 그러면 질문이 들어와서 우리 네. 그 중국의 그 다년간의 경험에서 지금 이제 중국어 교육 과정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그 경험 에피소드들 중에 좀 반영된 게 있으세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경험의 불편함이 이 중국어 교육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서 교재를 새롭게 다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인터넷 업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었어도 이런 어떤 프린트되는 교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재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기존 책에 일반적인 책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멀리하고 네. 오늘의 중국에서 현재 현 시장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언어 아니면 뭐 신조어도 좋고 지금 신조어 엄청나게 한국도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신조어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중국도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하다못해 우리는 그 라운지 활동을 통해서 뭐 지금 요새 제일 핫한 욕 아니 저희들이 그렇죠. 계속 중국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결국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네. 핫한 욕의 주인공인데. 욕 테라 그래 뭐라 그러셨죠? 욕 테라피스트. 테라피스트.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현장감 있는 중국어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다른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이제 다녀보시고 한 분들이 그 차이나타는 역시 좀 다르다. 예, 그런 생각들을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놀라운 게 이 회사가요 지금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든요. 와. 그럴 수 있었던 건 어떤 거의 가능성을 본 걸까요? 단순히 중국 제가 교육... 조인한 것 때문에 그랬나요? 뭐 소프트뱅크도 투자하고 우리나라 뭐 미래 에셋도 투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이제 이런 다른 중국어 학원도 있는데 결국은 뭐 가능성을 보고 한 네. 걸 것 같고요. 그래도 현존하는 어떤 중국어 교육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세련됐다 그럴까요? 제일 현실에 맞고 제일 어떤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중국어 교육뿐이 아니고 이거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개념으로 그 중에 하나 얹어진 게 중국어다. 네. 그럼 거기에 중국 문화도 얹고 또 중국 상품도 얹을 수 있고 또 특히 사람과 사람 맺어지는 일 그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하고 중국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차이나탄 뭐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 바라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큰 방향을 그분들이 아마 같이 인식을 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마무리를 거의 다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빨리 갑니다. 나 오늘 여기 네. 나와서 난 진짜 이 얘기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진짜 못한 얘기가 있다면 대본을 주세요. 네. 그게 아니고 제가 다음에 혹시 나오게 된다면 네.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주제 같은 정도는 미리 좀 이런 주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가 좀 더 많은 오케이.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망망대해 코르크막이 하나 이렇게 있는 심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너무 주제들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들도 많고요. 우리 청년들의 꿈을 사실 대한민국 안에 가두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서 공무원 시험을 취업 준비생 중에 96%가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이제 좀 중국 무대로 좀 나아가라. 만약에 이런 성향이라면 아니면 좀 꿈을 좀 크게 좀 이렇게 청년들에게 좀 꼭 끝으로 좀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할 때 일단 한국 회사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중국 회사라고 그러면 과거의 중국 회사 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라면 그 중국 회사 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들은 한국의 삼성이나 이런 데가 훨씬 능가한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저도 2달 전에 텐센트도 방문을 해봤는데 이건 뭐 구글 저리 가라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회사 문화도 있고 정말 세련된
문화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국 회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선입관을 좀 깨시고 어떻게 보면 가히 세계적인 회사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무대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국의 삼성, LG, 현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목표를 나는 텐센트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알리바바다. 화웨이다. 이런 식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어를 좀 더 배우고 또 필요하면 그쪽에 인턴으로라도 한번 가서 일을 해본다든지 방문을 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한번 교류를 해보면 아마 길이 많이 보일 것 같고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중국어는 그냥 필수입니다. 이건 중국어 절대로 중국어 잘하기 때문에 크게 우대받는 게 아니고 중국어를 못하면 바보가 되는 세대가 세상이 바로 한 5, 6년 안에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다른 거 몰라도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는 훨씬 더 크게 활짝 열릴 걸로 저는 장담을 합니다. 네. 정말 중국어를 필수라고 강조하시면서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 분들 말고요. 진짜 한족 분들인데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중국어를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또 얘기해 주신 거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아무튼 우리가 이제 뭐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꿈을 대한민국에 가두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또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지성원 센터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성원.